백현동, 네. 대장동이란 말이 그게 뭔 말입니까? 난 자꾸 들어도 그 단어 자체도 이해가 잘 안 돼. 이제 그 성남시 분당구에 네. 그 백현동이 있고요. 아, 동네 이름이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 대장동이 있습니다. 아, 동이 있는데. 예. 근데 이제 대장동 같은 경우는 예. 이 성남 내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미개발 지역입니다. 아, 미개할지요. 예, 미개발 지역이라서 거기 이제 논밭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정종 땅도 많은데, 아. 이제 그런 데를 약 한 30만 평 정도를 이제 아, 개발하는. 맞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30만 평 이상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시에서 하기가 그 시장으로만 하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100만 제곱미터 이하만 이제 시장이 권한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100만 제곱미터 보통 밑으로 맞춰가지고 일반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네. 거기가 이제 대장동이 약 한 30만 평, 100만 제곱미터 조금 안 되는 네. 상태로 이제 개발 계획을 짜가지고 네. 이제 진행하려고 했던 거고. 거기다가 이제 뭘 지으려고 그랬어요? 이제 민간인들이 원래 이제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랬죠. 아파트를. 예, 아파트를 지으려고 아마 한 72%인가 동의율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거기 이제 땅 주인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주인들이 이제 동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한 72%는 이제 개발하자. 아. 예, 동의를 했고 이제 약 한 8% 정도가 이제 아직까지 동의를 못한 상태. 요때 이제 이런 정도에 있었는데 네. 이제 이재명이 이제 들어선 거죠, 정부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그 개발자들이 처음에는 이제 국회의원들 찾아가지고 로비를 좀 하려고 하다가 아. 이제 이게 안 되고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쪽에다가 로비를 하려고 해가지고 온 게 누구냐면은 이제 김만배를 아. 이제 온 거죠, 김만배가. 그래서 김만배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김만배를 처음에 이제 그 소개시켜 준 거는 말하자면 이제 거기를 이제 남욱하고 정영하기 사업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욱하고 정영하기 하고 있던 사업인데 거기 이제 로비스트가 필요하니까 그 로비스트를 갖다가 이제 김만배를 소개했는데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나중에 이제 2017년에 네. 결국은 이제 박근혜 정부의 특검이 되는 박영수가 이제 그 김만배를 거기 소개시켜 준 겁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제 박영수 때문에 자기는 왔다. 김만배가 처음에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한 30만 평 정도 개발하는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럼 원래는 그 30만 평이면은 그게 시에서 개발하는 소관이에요? 아니면 국토부에서 하는 거예요? 30만 그러니까 100만 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네. 예, 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예. 그 이상은 국토부에서 하고. 국토부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지사. 대장동, 백현동 둘 다 시에서 이제 하게 된 거죠? 백현동은 뭐냐면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뭐냐면 이제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그 지방으로 이제 공기업들 이전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전 정책이 나왔어요. 공기업 이전 정책이. 공기업. 지방으로 왜냐면 맞아요. 보내가지고 맞아. 그 지방 균형 발전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기 이제 백현동이 그 어디 있냐면은 그 백현동이 이제 그 판교 바로 옆에 네. 붙어 있고 그냥 판교라고 거의 보시면 됩니다.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 백현동이 거기 이제 식품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 남서울시시 이제 올라가는 입구에 그렇죠. 거기에 이제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아. 거기가 이제 그 지방으로 이전해야 되니까 그 이제 부지를 매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들도 이제 그 매각한 부지 가지고 이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지를 매각을 하려고 그랬는데 원래 여기가 이제 자연녹지 지역이라서 예, 그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계속 유찰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수십 차례 유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차인가 거의 17차례가 거의 유찰됐다가 그렇군요. 예, 유찰됐다가 결국은 이제 뭐냐면 이제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조건부로 사겠다. 이거를 종상향을 시켜주면 내가 사겠다. 근데 사실 종상향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은 누가 있냐면 시장이거든요. 그렇구나. 식품연구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품연구원도 이게 종상향 되면은 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종상향 시켜주면 어떻겠냐 이제 건의서나 이런 것들을 국토부를 통해서 넣은 거죠.
그거를 가지고 이재명은 협박받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제 그러면 종상향을 좀 지방 그 이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종상향을 시켜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제 의견을 갖다 보냈는데 이거를 이재명은 국토부에서 협박이 왔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내용인데 이제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알겠다시피 이재명을 협박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이재명이 협박이 통하겠습니까? 협박했으면은요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협박합니다 하고 그 당시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 예. 자 그러면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자연노출 지역이 네.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2단계 상향 요구했습니다. 네. 그럼 2단계 상향이면 뭐냐면 그 이종주거 지역이거든요. 그 이종주거 지역인데 거기를 갖다가 4단계나 3종 주거 지역도 아닌 준주거 지역으로 바꿔줍니다. 아. 예. 그러면 이제 용적률이 500%까지 예,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추진 조합이 먼저 형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거기는 뭐냐면 네. 그러니까 백현동은 그러니까 공기업이 있던 자리를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사가지고 들어오면서 사업을 했던 것이 이제 백현동 사업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장동은 또 다른 동네, 대장동이라는 동네에서 30만 평의 민간 사업자들이 이제 개발해 보려고 네.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네. 개발해 가지고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진행하던 데였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예. 공기업이든 뭐든지 간에 일단은 그 추진위원회 네. 조합이 형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땅이 한 덩어리라. 예, 아니, 그러니까 백현동은 이제 그 조합이 형성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공기업이 그러니까 식품연구원이라는 회사의 소유기 때문에 네. 그 식품연구원이 이제 매각해야 될 대상지였고요. 그거를 이제 민간인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면서 사가지고 예, 시장 측근한테 연결해 가지고 그 이제 그 로비를 하면서 시장한테 다시 팔았어요 시에 시에 파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었죠. 자기가 예, 자기가 이제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땅을 식품연구원으로부터 사들여서 거기다 뭘 지었어? 거기다 아파트를 지은 겁니다. 와. 용적률 500%까지 받아서 한 개인이 예. 와. 그래가지고 이제 시행사 차려가지고 들어간 거죠. 와. 그래가지고 거기를 당연히 PF가 나오죠. 그러면 거기에는, 엄청 예, 돈 벌었겠다. 거기 3천억 정도 버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야. 자 그러면 거기서 남는 이익금이 예. 이익은 뭐 그 사람 개인이 다 가졌나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개인이 다 갖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거 이제 이득은 정바울 개인이 갖게 되는데 그럼 뭐 이게 이제 저기- 사건이 난 게 뭐냐면요. 네.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김인섭이라는 이재명 측근을 거기서 이제 소개를 받습니다. 그 소개를 시켜준 게 요즘에 이제 언론에 나오는 김진성 씨. 김진성 씨가 이제 뭐냐면 거기 정바울하고 김인섭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바울이 이 시장한테 제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로비스트가 누구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김병량 시장 때 비서로 일했던 김진성 씨가 이제 김인섭을 소개해 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인섭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재명이 선거를 도왔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정동영하고도 연결해주고 이렇게 그 정치적으로 그 이재명을 갖다가 지지해주고 후원해준 사람이 바로 이제 김인섭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네. 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정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럼 내가 용도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그럼 나한테 뭐 해줄래? 이렇게 이제 물어봤던 거고 처음에는 그러면 내가 50%의 사업권의 50%를 주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법인을 갖다가 열어서 1억짜리를 만들고 그 법인은 원래 이제 그 1억짜리 만들어도 거기에 수익이 나면은 거기에 지분율에 따라서 이제 배당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5천만 원짜리인가 그걸 만들었는데 법인을 만들었는데 그 김인섭이 거기다가 돈을 안 태웁니다. 예. 거기 이제 태웠으면 반을 먹었겠죠. 합법적으로 1,500억을 먹었겠죠. 근데 돈을 갖다 안 태워요. 정바울이 이제 그 시점을 또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난데 그럼 내가 뭐 하려고 해주냐 이러니까 이제 뭐냐면 200억을 주겠다. 200억을 주겠다. 그걸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00억을 약속받고 이제 용도를 갖다가 이제 바꿔주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시장은 항상 요 이재명이 요번에 그 민주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공천관리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요번에 사퇴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예. 직접 했잖아 또. 아니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장을 둡니다. 두고 난 다음에 뒤에서 물밑으로 다 움직이는 거죠. 이재명 뜻대로. 그다음에 밑에 사람들은 공천관리위원장만 딱 앉아 있지. 그 밑에 사람 전부 다 이재명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재명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장한테 거짓 보고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내용을 이제 막 올렸던 겁니다. 이재명이 수법이 뭐냐면 아까 이제 지금 공천관리위원회 공관위원장 같이 한 사람을 앉혀놉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권력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재명하고 이재명 측근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의 실질적으로 주인이 누구냐면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이란 말이죠. 그럼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이 공관위원장 원하는 대로 해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냥 그 사람은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무슨 일이 터지면 공관위원장 책임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 사람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을 갖다 제대로 하려면 검찰 수사 들어가갖고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하는 업체가 네. 도대체 누구였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누구하고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돈은 어떻게 오갔는지 그다음에 실제 계약 관계를 어떻게 됐는지 이런 모든 내용들을 상세하게 쫙 그래프로 이게 표를 펼쳐놓지 않으면 다음엔 이거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면 책임은 누구한테 지느냐? 누가 지느냐? 두리뭉실하게 지나가면서 공관위원장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현동 사건도 처음에는 이재명이 무슨 하려고 그러냐면 도시공사를 참여시켜라 했어요. 참여를 시켜라 했는데 이 참여시키려고 해가지고 이제 정바울이 저희 회사 찾아옵니다. 네. 이재명이 참여시키라 하니까.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거기를 처음에 용도 변경을 시켜주려고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공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도시공사 참여시켜서 공적인 이득을 가져오는 게 한다. 이런 이제 명분으로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네. 정바울이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회사 찾아와가지고 4가지 조건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소한 200억 보장할게. 아니면 지분 줄게. 뭐 원하는 대로 그러면 해라. 이렇게 이제 왔는데 저는 처음에는 저는 이거를 갖다가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온 거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네. 왜 안 좋아했냐면 이미 민간에다가 넘어간 땅인데 그 민간에다 넘어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품연구원을 우리가 직접 사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 모르겠지만 우리 공인데 그렇지. 굳이 뭐 민간이 이미 산 거를 갖다가 그걸 저 사람들 용도 벽규해가지고 하는 자체가 이미 특혜가 아닌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저는 그런 땅은 많거든요. 성남시에도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들이 우리 90% 기득 체납할 테니까 여기 개발지로 좀 바꿔달라. 그렇지. 그런 것들도 있어야 하다못해. 그래서 공원으로 묶인 땅들. 맞아.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해줬는데 여기 뭐 식품연구원 자연녹지 지역인데 이걸 갖다가 용도 변경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민간하고 손을 잡고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시큰둥했는데 정진상한테 전화가 왔어요. 거기 인섭이 껴있으니까 좀 잘해주라.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재명 만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이재명도 그때 우리가 이제 시장이 명령이 내려왔어요. 여기 같이 하라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시장 명령 내려왔으니까.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시장한테 시장실 갔는데 시장이 그러더라고요. 거기 인서병이 거기 인서병도 있다며. 그러면서 그거 좀 신경 써줘봐. 그러더라고요. 그거 신경 써줘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건 해야 되는구나. 이게 생각해서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해가지고 이제 다 준비하라. 해가지고 이제 지시를 내렸는데 이재명이 명령을 내린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바울 쪽에다가 총 8가지 조건을 갖다가 수행해서 오면 9가지가 8가지 조건을 수행해 오면은 허가를 내주겠다. 조건부 승인을 내줘요. 네.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도시공사를 참여시켜서 공공성을 확보할 것. 이게 두 번째 조항인데 이게 싹 빠지고 안 했는데도 허가가 납니다. 어떻게? 그 공무원들이 이제 법정에서 증언한 게 정진상이 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도시공사를. 왜 뺐나? 그게 이제 정진상이 김인섭에 감옥 가 있을 때 어딜 가느냐면 면회를 가요. 그것도 면회도 일반 면회가 아니라요. 특별면회 갑니다. 특별면회 가가지고 하는 걸 이제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거기서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 나오면서 이제 드러난 건데 이제 정진상한테 정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도시공사 빼달라. 왜? 정바울이 200억 이상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저희가 들어가면. 그렇지. 최하 자기가 기준점으로 이야기한 게 200억이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직접 들어가서 이제 같이 이제 하면은 최하 뭐 반 달라 그럴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공사 빼달라. 내가 200억 너한테 주는데 당신이 200억에 대한 가치를 하려면 도시공사 정도는 빼줘야 되지 않냐. 이러니까 뭐냐면 안 그러면 내가 이득이 안 난다. 그래서 도시공사 빼달라고 그러니까 도시공사 빼주고 게다가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식품연구원 반은 뭐냐면 기부 체납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구단지 부지하고 그다음에 공공단지 부지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개발할 땅하고 5대5였는데 이거를 개발 지역을 6대4로 바꿔달라. 요청했는데 그것도 그대로 이재명이 해줍니다. 그다음에 도시공사도 빼줍니다. 도시공사가 빠진 상태에서 이게 이재명 말하자면 시장에 그 말하자면 그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 내용이 올라왔는데 이재명이 다 사인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4단계 조정이 일어났는데 이재명이 말버릇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는 민간 투기업자들의 그거를 막기 위해서 싸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민간 투기업자를 막으려면 도시공사를 거기서 왜 뺐습니까? 백현 사업이야말로 민간 투기업자 정바울이 한 사업이고 오히려 대장동 같은 경우는 십수년 동안 주민들이 같이 합심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던 사업인데 그냥 민간 사업인데 그거는 그렇지. 오히려 그냥 땅 그 공공 땅 딱 사가지고 거기다 개발해가지고 탕 튀어서 먹으려고 그러는 정바울이라는 말하자면 민간 투기업자는 정바울인데 불구하고 정바울한테는 그런 특혜를 주고 그다음에 도시공사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했어요. 이게 만약에 도시공사가 만약에 그 당시에 정바울이 요청해서 빠지지 않았다면 이것도 도시공사가 한 거다 하면서 도시공사 해가지고 나하고 우린 상관이 없다. 성남시하고는 이렇게 빠져나갔을 만한 일인데 정바울이 다행히도 우리 공사를 빼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빠졌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정진상이 다이렉트로 들어간 거고 이재명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 백현동 재판은 아마 빠져나오기 굉장히 힘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뭐 굉장히 지금 그 재판만 해도 지금 벌써 2년을 넘게 하고 있고요. 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이 재판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내가 묻는 첫 질문이 네. 아주 담백하게 온 시청자들이 한 방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이 돈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네. 그거는 뭐냐면 어쨌든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일단은 그 백현동 사업은 가지고 있고요. 가지고 있다고 합리적 의심이 된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정바울이 사업자니까 그 저기 개발 사업자니까 되고 거기에 이제 돈이 이제 70억이 넘어갔는데 아니 한 70몇 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돈을 갖다가 200억 주기로 약속했는데 정바울이 70억밖에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김인섭이가 소송 붙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건이 나온 겁니다, 사실은. 네, 네. 그래가지고 이 드러나게 된 건데 200억 주기로 해놓고 70억밖에 안 줬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드러났고, 근데 이제 김인섭한테는 이제 한 8억 정도가 이제 들어간 게 지금 이제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에 대한 개발 이득은 정바울이 보게 돼 있는 구조로 현재는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장동 같은 경우는 거의 개발 이익금의 상당수는 뭐냐면 지금 김만배 얘가 갖고 있는데 약 한 5천억 정도로 5천억. 예. 와, 맞네. 그러면 이재명이가 실제로 핸들링 할 수 있는 중간관리업자한테 맡겨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금액이 한 5천억 정도로. 그거는 원래 이제 김만배랑 제가 있을 때 같이 협의 본 게 반반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준점이 예를 들어서 5천억 벌었을 때 이제 반이 김만배와 이재명 측의 이제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측 저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리상 포함한 이재명 측의 그 반. 그러니까 한 30% 정도가 저희 거였고 그다음에 20%가 이제 한 20% 이하가 이제 김만배 거였는데 김만배 거였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김만배가 여기 돈이 들어간다고 이제 하면서 반반이 됐던 겁니다. 이제 반반이 됐는데 수익이 반반이니까 김만배가 벌어들인 수익의 반반은 이제 저희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5천억일 때 이제 2,500억 가지고 이제 반반일 때가 이제 1,250억 정도, 1,200억 정도 됐었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그 700억 된 경위가 이제 세금 떼고 세금 빼고 뭐 그다음에 이제 하면서 그 50억 클럽 300억 원을 거기서 뗍니다. 그래서 이제 700억이 됐다가 이제 빠진 건데. 됐는 건데 저는 이제 그렇게만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나중에 뭐냐면 김만배가 이제 그 천화동인 말고 이제 그 화천대유로 벌어들인 게 그 아파트 지으면서 벌어들인 게 또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예, 그 수익이 3천억, 2,500억에서 3천억 정도 되는데 그거에도 반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네. 지금 이재명 돈은 어떻게 보면은 한 7천억 정도에서 반 정도니까 한 5천억 정도에서 최소한 5천억 정도에서 한 반 정도 된다 보시면은 2,500억 정도. 그러면 대선할 때 거기 계셨죠? 아니 제가 감옥 갔잖아요. 아, 대선할 때 예, 감옥 갔죠. 그러니까 저를 이제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시면요. 저하고 이제 이재명이 주장하는 내용을 요거를 핵심을 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 제일 핵심입니다. 이재명의 말대로 제가 김만배하고 짠 사업이 대장동 사업이라면 김만배는 저를 빼내려고 해야 되겠죠. 그렇지, 당연히. 그죠? 그렇지. 그래서 제가 무죄면 김만배도 무죄니까. 그렇지. 당연히 저한테 저를 무죄를 만들어야 이 사업이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럼 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김만배는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언론에도 쫙 다 나왔지만 그 당시 유동규로 몰고 와야 돼. 이재명 이야기 나오면 안 돼. 그리고 미국에 있는 남욱한테도 그렇게 설득해서 남욱도 들여와가지고 저를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저를 갖다가 이제 남욱이 들어와가지고 그 남욱이 그 3억에 대해서 뇌물죄로 네. 예 어쨌든 그거라도 집어넣어야 되니까 아. 해가지고 남욱한테 와서 증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남욱이 유동규 줬다. 이렇게 해서 증언하면서 저는 이제 거기서 구속이 된 거고요. 자, 그러면 그래서 남욱이 온 날도 제가 구속 적부심 바로 전날이에요. 급하게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왜? 나는 계속 감옥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래야 왜냐하면 제가 바깥에 있으면 이재명 작전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렇지. 그다음에 김만배 입장에서도 뭐냐면 제가 그렇게 돼서 없어져야 반반 나누기로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기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이나 김만배 입장이 이제 같아지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가장 핵심이 뭐냐면 1921년 9월 말에 만약에 저하고 이재명 말대로 저하고 김만배가 짠 거라면 김만배는 저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때 누구를 구했어요? 이재명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동업자들인 남욱, 정영학, 그 다음에 돈 구해온 그 부산저축은행에 연관됐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뭐 그런 분들한테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유동규로 몰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신앙님 그 녹취록을 만들었던 퍼뜨렸던 JTBC 맞아. 뉴스타파 맞아. 기자 봉지욱이 봉지욱이한테 가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그러면서 봉지욱은 또 유동규 거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신앙님하고 그 다음에 김만배도 그런 어떤 녹취록도 만들어서 예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러니까 그 녹취록에 뭐가 있냐면 제 핵심이 그분이라는 말이 나와요. 김만배가 이거 사실은 정여각한테 이거 사실은 그분 거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온 기자들이 유동규한테 그러면 김만배가 그렇게 콧대 놓고 도도한 김만배가 그분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동생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해가지고 남욱한테 유동규한테 그 당시에 김만배가 그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존칭을 썼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은 그러면 이재명이다 해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니까 급하게 미국에서 전화해가지고 김만배가 그분은 유동규다. 자. 이거를 만든 거예요. 예. 근데 이재명은 사람들 일 시키는 사람들 있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자살하는 사람들 네. 뭐 이런 사람들한테 네. 우리 대표님은 이재명한테 대가의 돈을 많이 받았어요? 이재명한테 받은 적 없습니다.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재명한테 이제 바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일개미처럼 일하는 거죠. 이재명은 어떻게 보면 여왕개미입니다. 와. 그러니까 권력을 다 이재명이가 갖고 있고 이재명은 뭐를 잘하냐면 이 권력이 어떻게 돈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용도 변경하면 얼마의 가치가 생기는지를 근데 이재명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밑에 사람들한테 돈 좀 잘 안 풀어요? 이재명은 돈 푸는 게 아니라 돈을 갖다가 만들어 오게 하죠. 아. 예. 저는 목회자지만은 나하고 같이 교회 개척해서 그동안 고생한 우리 예전사님들 네. 내가 집 다 사줬거든, 사실은. 이게 지도자는 밑에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거든,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뭐 이제 물어볼 말이 이제 수도 없인데 여기 질문 들어온 것만 물어보면 여기 이번에 경호를 조심하세요.
대표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냐면 그때 2번 죽으려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거의 자살 맹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내가 만약에 이재명이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게 네. 내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재명을 지키겠다. 이런 정도의 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재명 최측근